자, 한미 관세 협상. 일단 고율 관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는 선방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예고했던 25% 관세 부과를 막았지요. 일본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15%로 조정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신문, 진보신문, 오늘 동일한 취지의 메시지로 사설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주력 산업의 명운이 걸린 이번 협상이 경쟁국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타결돼서 일단 안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이용해서 강압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은 별로 없지만 대체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4개 신문 포함해서 오늘 모든 신문들이 이런 논조로 이번 협상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행태는 다분히 불공정했지만은 일본, 유럽연합 등 우리보다 큰 동맹국들도 비슷한 처지였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투자 재원이 미국에 투입되는데 국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오늘 신문들이요. 국내 산업의 공동화, 이 텅텅 빈다 할 때 공동화지요. 이 국내 산업의 공동화와 고용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 정부는 또한 미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기업들도 관세가 높아지고 경쟁이 더 치열해진 만큼 무역선 다변화와 기술 혁신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일기에 몰리던 관세 협상의 막판 타결을 이끈 것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가의 S를 더한 마스가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이 도널드 트럼프까지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마스가 설명과 관련해서 설명판까지 직접 준비해서 미국 장관에게 보여줬는데 굿 아이디어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협상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마가 Make American Great Again처럼 여기다 조선업을 뜻하는 S를 집어넣어서 마스가가 새겨진 모자 사진까지 만들어서 이를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고 미국 장관을 설득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마스카라고 적힌 모자도 20개 제작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이 관세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정부의 피 끓는 노력 여기서 또 우리가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협상 최대 난관으로 불렸던 것은 농산물이었는데 특히 정부는 협상 초기부터 쌀과 소고기 시장을 내줄 수 없다는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협상에 임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있을 때마다 협상팀은 2008년 광우병 사태를 설명하면서 최대한 감성에 호소한 방어 전략을 짰다고 하는데요. 특히 농식품부 수습사무관이 모은 당시 촛불 시위 사진을 협상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한미 FTA로 농산물 시장 99.7%가 개방됐다는 점도 설득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17년 전에 버렸던 의거가 결국 우리를 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줄여서 해병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최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의 구체적인 경로 발언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윤석열이가 임성근을 결국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보고가 올라오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라고 경로한 발언. 이게 바로 경로설의 핵심이지요. 자, 이걸 확인해 주었다는 겁니다. 조태용이. 아울러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도 윤석열의 경로 발언에 대해서 조태용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자신이 국방부에 대통령실 분위기를 비롯한 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점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로부터 촉발된 구체적인 수사 외압 정황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다 걸렸네요. 딱 걸렸네요. 윤석열.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 권성동. 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현암 사업 청탁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성동이 건진법사 등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영호가 권성동은 물론이고 전성배에게도 건진법사에게도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했다. 이렇게 특검이 적시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윤영호 본부장 진술 조서 등에 권성동에게 전달한 불법 정치 자금 액수를 수억 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뇌물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뿐 아닙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산하단체를 통해서 국민의힘 대표 경선을 앞두고 통일교인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윤영호 본부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전성배에게 2022년 11월경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가요? 라고 물으니까 전성배 건진법사가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한 문자 메시지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권성동이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일교의 전당대회 지원은 실현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청탁이 오갔다는 정황은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은 이에 대해서 통일교와의 관계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흔적이 발견됐네요. 권성동 정치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일부 되돌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법인세 과세 표준 4개 전 구간에 대해서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해서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귀시키기로 했습니다. 주식 거래에서 얻은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이상에서 10억 이상으로 다시 낮췄습니다. 50억 이상만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강하게 물리는 방안으로 윤석열이가 세제 개편을 했었는데 다시 원상 복구시킨다는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해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도 금투세가 무산되면서 2023년 수준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습니다. 0.20%. 논란이 일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원복시킨 것입니다. 저성장 극복,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해서 정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날로 커져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기업 등의 세금을 깎아주면 이른바 낙수 효과를 통해서 투자 확대, 고용 증가, 성장률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지요. 하지만 낙수 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세 수입이 연속 감소하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100조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세수 기반만 허약해지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번 세제 개편은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제 정상화를 한 그 첫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에 새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상호관세 효력은 8월 1일 0시부터입니다. 이제 7시간 정도 남은 겁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맞춤형 무역협정을 보유하고 있다며 합의대로 상호관세율은 15%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마감 시한까지 미국과 협상을 끝내지 못한 국가들은 백악관에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if they haven't heard from us yet, they will in the form of a letter or an executive order by midnight tonight. 협상단이 가장 공들인 품목은 지난 4월 25%의 관세가 매겨진 자동차입니다. 지난해 수출액만 347억 달러,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타결한 자동차 관세는 15%, 25%였던 품목별 관세를 절반으로 깎은 뒤
트럼프 정부 전부터 있던 2.5% 관세를 더한 숫자입니다. 반면 우리는 한미 FTA로 누리던 0% 관세가 사라지고 한꺼번에 경쟁국과 같은 15%를 물게 됐습니다. 국내 반발을 우려한 트럼프 대통령이 끝까지 15%를 고집했고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받아들였다는 게 협상단 얘기입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15%인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2.5를 주장했으나 그거는 거기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같은 5만 달러 차를 팔 때 한국이 가졌던 1,250달러 가격 우위는 이제 사라진 건데 부담은 기업들 몫이 됐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이름은 펀드지만 실질은 펀드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일반 펀드처럼 다수가 돈을 모아 뭔가를 사는 식이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백조 펀드도 정부, 산업은행, 시중은행에 국민연금까지 동원해도 불투명한데 그 5배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펀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율이 높지 않을 거고 투자는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 그렇게 봅니다. 이 말대로면 이런 방식이 유력합니다. 한국 회사가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받고 미국 은행에서 1조 원을 대출받아 미국 현지에 투자하면 1조 투자로 치는 겁니다. 회사가 망해서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지 않는 한 국내에서 유출될 현금은 없습니다. 지난 10일 구속된 뒤부터 특검 수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2차례 불응하자 법원이 체포 필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내란 특검의 구인 시도 때와 달리 직접 특검보가 구치소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와 10시부터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짓이 정말 없었나요? 내란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7시간에 달하는 심리 끝에 이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입니다.